여러분 반갑습니다. 버전 관리를 위한 깃과 깃허브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여러분께 40분 동영상을 16개 정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를 맡고 있는 저는 강환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래도 버전 관리를 위한 깃과 깃허브 강의 소개를 간략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참고 소적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물론 이제 요즘에 깃과 깃허브 관련된 교재가 참고서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기 한 몇 권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깃 교과서라고 하는 길버에서 나온 책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저자의 홈페이지도 제공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출판사에서 물론 전체는 아니지만 간략하게 이북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저자가 이 깃 저장소 실습을 할 수 있도록 깃허브에서 자료를 좀 제공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Do It, 지옥에서 온 문서관리자 깃과 깃허브 입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오픈 튜토리얼즈.org라고 하는 요 생활 코딩이라고 많이 유명하죠. 그래서 이 생활 코딩에서 나온 책자로서 이 교재 자료를 가지고 강좌가 유튜브나 아니면 여기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 또한 그 강좌 동영상이기 때문에 좀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박미정의 깃과 깃허브 입문입니다. 이것도 뭐 책이 좀 얇고 간략하게 쓰여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좀 빨리 한번 보시고 싶을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소개드린 3개의 책자는 여러분들이 굳이 구매하실 필요는 없고요. 도서관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 다 대출이 가능할 겁니다. 도서관에서 여러분 대출을 받으셔가지고 강의를 들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제가 지금 16시간 분량에 준비한 강의는 이 교재의 순서나 내용이랑은 상관이 없고요. 이 교재 제가 만든 동영상은 제가 다 내용을 만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한번 다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러면 버전 관리를 위한 깃과 깃허브에 대한 전반적인 강의 소개를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수업에서 배울 내용은 크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깃과 깃허브입니다. 근데 이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대략적인 정의만 좀 간략하게 볼 거고요. 주로 많이 활용하는 시간은 깃에 많이 활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나머지는 깃허브를 활용할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OSS라고 하는 걸 간략하게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소스코드를 공개하겠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스코드가 공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그렇게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유롭게 확인, 수정, 개작, 재배포가 가능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없는 거냐? 그렇지는 않고요. 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도 다 카피 레프트라고 해서 나름의 저작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저작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타이트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 소프트웨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반 대중의 공동 연구로 개발, 시험 및 개선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미래에 계속적으로 공동 연구를 보조하기 위해서 소스 코드가 공유되어야 한다는 사상을 가진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점점점 많이 활용이 되고 많은 사람이 선호함에 따라서 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개발에 활용되고 있는 바로 깃과 깃허브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깃은요, 이 소프트웨어의 소스의 버전 관리를 해주는 소프트웨어고요. 깃허브라고 하는 거는
이 용어에서도 나오듯이 Git의 중심이죠. 그래서 Git 기반의 저장소 및 소프트웨어 협업 개발을 위한 웹 호스팅 서비스를 해주는 사이트입니다. 둘 다 Git이나 GitHub나 둘 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상품명이에요. 상품명. 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말 그대로 공개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인 소프트웨어는 공개될 수도 있고 비공개될 수도 있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소프트웨어는 비공개가 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요즘에 수업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들은 공개도 많아요. 대표적인 공개 소프트웨어가 바로 파이썬이죠. 자,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고 한다면 그 개발 환경을 내려받으셔야 되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표준 파이썬, C 파이썬이라고 하는 거죠. 이 C 파이썬은 완전히 소프트웨어가 공개되어 있는 거죠. 자, 그거를 우리가 갖다 쓰는데 뭐 비용을 지불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특징은 전 세계의 개발자가 모여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고요. 자,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소스 코드를 관리를 위한 도구와 또 이 소스들을 담아놓은 원격 저장소, 거기에서 협업할 수 있는 이런 서버,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점점점 지원하다 보니까 Git이라는 게 나오게 됐고 발전이 됐고요. 급기야는 GitHub라고 하는 원격 저장소를 서비스해주고 협업을 도와주는 서비스가 바로 많이 활발하게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는 공개 소프트웨어지 무료 소프트웨어는 아니에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다 무료냐? 그건 아닙니다. 물론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는 무료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자, 반대로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들은 대부분 다 어느 회사에서 그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 소스를 공개를 하진 않죠. 많은 이러한 것들이 지금 커뮤니티 버전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 유료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수업에서 가장 많이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를 할 Git이라는 거는 바로 소스 코드의 버전 관리를 위한 분산 버전 관리 시스템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여기서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관리를 하는 저장소를 소위 말해서 중앙에도 있지만 이거를 로컬에도 다 분산을 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 또 나중에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트는 gitscm.com이고요. 제가 이제 화면을 하나 캡처를 해놨는데, 이 화면을 캡처할 때는 2.3-1 버전이었는데 지금은 아마도 4이 버전인가 2.42 버전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한번 접속을 해서 현재 버전을 가급적이면 내려받아서 설치도 해보도록 해보죠. 자, 다음은 GitHub입니다. 자, Git과 떼야 뗄 수가 없는, 어떻게 보면 톰과 제리의 관계라고 할까. 그래서 GitHub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은 서비스되는 제품명이에요. GitHub가. 그래서 GitHub는 Git 기반의 저장소 및 소프트웨어 협업 개발을 위한 웹 호스팅 서비스입니다. 지금은 좀 말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GitHub를 차근차근 배워나가면 자,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이해하실 겁니다. 자, GitHub는 말 그대로 그냥 웹사이트예요. 웹사이트. 그래서 여러분이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github.com이라고 치시면 이런 사이트가 나와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서 뭔가를 여러분이 이제 일을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제가 듣기로는 본 강의를 주로 들으시는 분들이 고학년이로 알고 있어서 뭐 이 정도는 다 뭐 알고 있는 거라고 좀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차근차근히 설명을 좀 드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오픈 소스 소프트에 대한 기본적인 학습을 통한 이해를 통해서 개인 및 팀 단위의 소프트 개발에 필요한 버전 관리 기법과 협업 기술을 학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소스를 대한 이들을 바탕으로 오픈 소스의 개발 과정의 협업 방법을 학습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려고 한다면 버전 관리를 위한 Git 활용을 많이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Git 기반의 소프트웨어 협업 개발을 위한 웹 호스팅 서비스, 바로 GitHub를 활용하는 과정들을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버전 관리를 위한 Git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우리가 이 Git을 활용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명령어를 사용하는 방식과 그냥 GUI라고 하는 어떤 그래픽적인 요소를 가진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쉽게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주로 이 수업에서는 Git 명령어를 많이 학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Git을 좀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Git 사용 및 관리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GitHub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itHub는 분산 버전 관리 도구인 Git 저장소 호스팅을 지원하는 웹 서비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github.com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접속하시면 돼요. 자, Ruby on Rails라고 하는 우리가 학교에서는 많이 안 배우는 이러한 언어로 작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는 영리적인 서비스를 목적으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픈 소스를 위한 무상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 서비스 제공하고 있지만 영리적인 서비스의 사이트예요. 돈을 받고 하는 사이트다 이거죠. 근데 이제 이게 현재 가장 인기 있는 버전 관리 저장소 호스팅 서비스입니다. 이 버전 관리 저장소 호스팅을 서비스하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몇 개가 있습니다. 뭐 빗버킷이니 길레빈이 해가지고 몇 개씩 있는데, 이 중에 가장 많이 인기가 있는 것이 바로 GitHub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GitHub라고 하는 게 상품명인데, 이 상품명을 이름을 붙여서 뭐 교재나 강의에 이름을 붙이는 게 조금 약간 이상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이제 워낙 GitHub가 이 호스팅 서비스에서는 가장 유명하기 때문에 그냥 GitHub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이 GitHub는 2018년 6월 4일, 아주 오래되진 않았죠.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약 우리나라 돈 9조 원의 돈을 주고 인수합병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주인이고요. 처음에는 좀 우려를 한 게, 이제 오픈소스의 성지라고 하는 이 바로 GitHub를 오픈소스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약간 기우라고 생각되는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하고 나서 영리적인 서비스도 물론 강화하고 있지만 무료 서비스도 많이 강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사용하는 데는 뭐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얘를 활용해서 많이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GitHub 공식 문서가 있는 데인데요. github.com이 공식 사이트인 것처럼 docs.github.com이 일반적으로 이 관련된 문서들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뒤에 KO를 붙이면 어느 정도 한글 버전도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뒤에다가 EN을 붙이면 영어로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접속을 좀 해볼까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접속이 바로 났는데, GitHub Docs 해가지고 이렇게 Get Started 해가지고 좀 나오죠. 콜라보레이티브 코딩 해가지고 이렇게. 근데 이제 이 자료들이 여러분들이 만약 이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자료들을 많이 활용하실 거예요. 근데 내가 GitHub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다 라고 하면은 아까 소개드렸던 자료와 제 강의, 그 다음에 유튜브에 있는 많은 강의와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러한 자료들을 병행해서 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강의 자료가 의외로 좀 어려워요.
처음 해보시기는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GitHub 학습 사이트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itHub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주인이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이 마이크로소프트 자체가 여기 제가 알려드리는 사이트처럼 docs.microsoft.com에 들어가시면은 많은 교육용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 GitHub으로 검색을 하시면 거기 들어가셔서 제가 한번 클릭을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접속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요거를 이렇게 필터에다가 GitHub라고 써서 검색을 한 거랑 동일한 URL을 갖다 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게 GitHub 소개잖아요. 그래서 일로 들어가시면 GitHub 소개 자료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공부하는데 약 1시간 12분 정도 소요가 되고 모듈 5단위 뭐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소개, GitHub랑 연습, 지식 점검, 요약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것도 만약에 GitHub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으시면은 배우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식이 없으면 이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좀 공부를 하시고 이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수업에 이런 내용들이 다 녹여 들어가서 제 수업 자료를 구성했으니까 제 수업을 충분히 들으시고 한번 들어가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이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실습을 해보시려고 한다면 실습이 많거든요. 실제 GitHub 계정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에서도 계정 얘기를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이 계정을 이제 빨리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GitHub를 조금 더 좀 알아보면 현재는 약 5천만 명이 넘는 개발자가 함께 소프트웨어를 개발해냈는가. 근데 꼭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지 않고 본인의 자료를 GitHub에 올려놔도 돼요. 근데 GitHub에 자료를 올려놓으시려면 여러분이 그럴 거예요. 이게 만약에 오픈되어 있는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아무 문제 없이 올리시면 돼요. 근데 내가 이걸 누구한테 오픈해야 될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GitHub를 사용할 수 있느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GitHub에서 예전에는 그것이 유료 서비스였는데 지금은 오픈되지 않고 프라이빗하게 막아놓은 상태에서 제가 저장소를 만들고 올려놓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저장소도 이 프라이빗한 저장소도 여러분이 사용할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거를 소프트웨어 개발에 활용된다고 한다면 코드 호스팅 및 검토, 프로젝트 관리 등으로 GitHub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GitHub에서 많은 소프트웨어가 개발되는 이유가 뭘까라고 한다면 소프트웨어가 작던 크던 이 회사와 조직에서 원하는 공개 및 비공개 프로젝트에 필요한 주요 개발 운영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용어를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DevOps라고 하는데요. 이 DevOps 기능을 아주 전문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사실은 여러분이 나중에 회사에 취업을 하면 많은 회사들이 돈을 내고 비공개로 이 GitHub를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 GitHub에서는 계획을 수립한다던가 내가 프로젝트를 함에 있어서 일정을 짠다던가 그 다음에 버그 수정, 변경사항 관련 협업 등을 진행할 때 바로 GitHub를 활용하면은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픈소스로 개발할 때는 전 세계에 많은 유명한 실력 있는 개발자와 함께 협업 작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좋은 제품을 만들 가능성이 향상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GitHub의 주요 기능을 그냥 용어로 한번 알아보면요. 이슈, 레이블, 마일스톤, 프로젝트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기세 기능이긴 하지만 브랜치, 분기라고도 하고요. 커밋 이런 기능들을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오픈소스라든가
남 사이트를 자신의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이트에 대해서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풀 리퀘스트, 끌어오기 요청 등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본 화면이 그 GitHub 계정 만드는 거에 대한 화면을 제가 조금 캡처를 해놨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GitHub 계정을 만드신 분들은 요 과정을 뭐 뛰어넘어가시면 되고요. GitHub 계정이 없으신다고 한다면 이메일 주소를 하나 준비해 놓으시고 이 github.com에 들어가셔서 사인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계정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GitHub 계정을 만드시려면 이메일 주소가 하나 준비되어 있으셔야 돼요. 자, 본 화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github.com에 계정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처음에 접속을 github.com/ 본인의 계정 이름을 치시면 됩니다. 저의 계정은 CHATKANG인데요. github.com 챗강 이렇게 치시면 제 계정에 GitHub가 뜬다 이런 얘기죠. 근데 지금 보이시는 이 화면은 여러분들이 계정을 만들면 그 안에 소위 말해서 우리가 탐색기에 저장소를 폴더로 구분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GitHub의 저장소 내부는 소위 말해서 GitHub 내부는 저장소라는 걸 가지고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장소를 여러 개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저장소가 하나도 안 만들어졌을 때의 모습이에요. 계정을 맨 처음 만들면 저장소가 하나도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럴 때 보이는 화면이 이래요. 자, 그러면 맨 왼쪽에 파란색에 Create Repository라는 게 보이잖아요. 자, 이걸 통해서 저장소 리포지토리라는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건 나중에 우리가 한번 실습을 해볼 거고요. 이런 화면이 뜬다라고 하는 거를 좀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잠깐 화면을 좀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는 게 바로 github.com을 제가 그냥 아직 계정이 없는 사람이 접속했을 때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사인업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사인업은 우리가 계정을 만들 때 필요한 기능이고요. 사인인은 이미 계정이 있을 때 로그인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를 통해서 계정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정이 없으신 분은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계정을 만드실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계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분 이메일 주소로 verify 검증을 해요. 여러분 이메일이 맞는지를. 그래서 여러분 이메일 통해서 verify 넘버가 넘어옵니다. 그 넘버를 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계정을 만드시기 전에 꼭 이메일 주소를 하나 준비하셔서 계정을 차근차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요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github.com에 로그인했을 때 저장소가 하나도 없을 때 보이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 create repository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화면을 통해서 만드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검색창 상단에 보면은 이 GitHub의 로고인 요 모습 위에 상단에 서치와 점투라고 해서 이렇게 검색할 수 있는 버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GitHub를 단순히 소프트웨어 개발에만 국한돼서 GitHub를 사용되지 않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백악관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오픈되는 문서들을 여기에 올려놓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가 오픈할 만한 좋은 자료가 있으면 어떠한 저희가 공부를 한 자료가 있다. 그럼 여기다 올려놓고 오픈해서 많은 사람과 활용하는 이런 거를 많이 활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활용되고 있는 GitHub 사이트를 검색해서 내가 사용하면 좋겠잖아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지금 첫 시간의 반 정도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Git과 GitHub, 그 다음에 강의의 목표 등을 좀 알아봤고요.
현재 GitHub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고,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들으시려면 GitHub 계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자, 그럼 바로 또 이 강의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전 관리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학습에서는 여러분들이 버전 관리의 필요성과 개념, 버전 관리 도구의 인터페이스 방식, 그다음에 커밋과 버전 관리, 그다음에 원격 저장소와 지역 저장소, 그다음에 용어인 클론, 푸시, 풀, 애드, 커밋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문서를 만들고 활용하다 보면요, 어느 시점의 파일이나 소스의 내용을 확인해 보고 싶을 때로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일의 이름으로 이렇게 해본 적이 많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 날짜를 써본다든가 아니면 시간을 써본다든가 버전을 붙여본다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이게 나름의 문제점이랄까 아니면 좀 귀찮다고 하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바로 자동으로 해주는 게 버전 관리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버전 관리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누가 어느 저장소에 어느 브랜치에 있는 거를 어느 파일을 언제 어디를 어떻게 어디를 추가했는지 수정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맨 상단에 보면 날짜가 나오죠. 당연히 기본적인 정보예요. 그 다음에 그때 여러분이 어떤 파일을 만들었고 거기에 누가 수정했구나 하는 것들을 다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버전 관리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The version control system tracks changes to a file or set of files over time.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파일 지표에 대한 변경 사항을 추적, 관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버전의 저장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백업으로도 활용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사용자에 대한 만약에 여러 다중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버전 이력 추적 관리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전을 관리하다 보면 내가 지금 하던 작업들을 과거 어느 시점에 했던 내용들을 다시 보거나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러면 과거 어느 시점으로 이동될 수가 있고요. 가봤더니 또 그게 아니야. 그럼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시간 여행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버전 관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명령 프롬프트와 같은 이러한 창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버전 관리를 하는 도구들은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방식 CLI라고 하죠. 이런 거를 여러분이 주로 많이 우리가 수업에서는 활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윈도우의 명령 프롬프트나 아니면 유닉스의 쉘에서 쓰는 것처럼 이런 명령어를 치고 결과를 보고 하는 이 CLI 방식을 많이 활용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런 걸 좀 사용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런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GUI 방식의 도구들을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 보시는 거는 GUI 도구로 가장 유명한 소스트리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가 캡처를 해놓은 모습입니다. 자, 다음은 커밋과 버전 관리를 좀 알아볼게요. 자, 커밋은 사전적인 의미로 몸을 적어두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전 관리에서 커밋이라고 하는 거는 저장소의 현 상태를 저장하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때의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관리해야 될 많은 소스 파일들을 그 내용들을 어느 순간에 내가 커밋했다는 거는 그 상태를 그대로 저장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모아놓으면 우리가 시점마다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추적 관리가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면은 만약에 시점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최근의 커밋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뭐 이전 커밋이고 이게 최근 커밋이다. 그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커밋을 4번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커밋 순간에 모든 상태 정보가 저장이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커밋을 해놓으면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변경 이력이나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커밋이라고 하는 것은 커밋을 하는 순간에 저장소의 상태를 저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커밋들을 관리해주는 파일에 모아놓은 장소가 바로 저장소라고 해요. 리포지토리. 그래서 여러분이 버전 관리를 배우실 때 가장 먼저 접해야 되는 용어가 바로 저장소와 커밋이에요. 저장소와 커밋. 자, 요 그림은 버전 1, 2, 3, 4, 5라고 해서 이 넘버링이 커질수록 가장 최근의 버전인 거죠. 예를 들어서 버전 5가 가장 최근의 버전이다 라고 했을 때 이 가장 최근의 버전을 가리키는 포인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개념적으로 그거를 주로 헤드라는 걸 써요. 물론 이 헤드는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last commit을 가리키죠. 근데 여기 그림에서 여러분 약간 좀 눈여겨보아야 될 게 뭐냐면 파일 A, B, C가 이 오른쪽으로 A1, A1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여기서 의미가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여기 파일 A라고 하는 것이 이 버전 2에서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뭔가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림상 그래요, 그림상. 그런데 여기에서 버전 3 할 때는 이 A1 파일은 내가 수정하지가 않았어요. 그럼 여기 그림에 이렇게 도트를 그린 게 여긴 수정이 되지 않았다라는 개념으로 그린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내가 B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이 B는 요 사항이 똑같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C는 C1이었다가 C2로 수정이 됐다는 얘기죠.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렇게 파일에 대한 어떤 버전별의 차이들을 다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오는 그림보다도 더 상세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으니까 그때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Git repository. 우리 그냥 저장소라고 하면 바로 우리가 관리해야 될 파일이나 폴더를 저장해 두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파일을 변경 이력별로 구분해서 저장을 해요. 저장소 안에다가. Git repository라고 한다. 자, 근데 이 Git repository는 원격 저장소와 지역 저장소로 나눕니다. 그래서 원격 저장소는 서버에 올라가 있는 저장소를 얘기해요. 지역 저장소는 자신의 PC, 내 PC에 있는 저장소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이 원격 저장소로 학과에 있는 서버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물론 그렇게 수업하시는 학교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원격 저장소를 아까 말씀드렸던 GitHub 거기를 원격 저장소로 지칭을 할게요. 그래서 GitHub를 원격 저장소로 활용할 거고요. 내 PC를 지역 저장소 로컬 리포지토리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격 저장소와 지역 저장소에 관련된 용어들을 좀 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서버의 원격 저장소를 자신의 PC 지역 저장소로 복사해 오는 것을 클론이라고 합니다. 자, 서버에 로컬 리포지토리의 변화를 서버의 원격 저장소로 올리는 것을 푸시라고 해요. 반대로 원격 저장소의 변화를 지역 저장소로 내려받는 것을 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풀은 끌어오는 거잖아요. 지역 저장소로 끌어온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우리가 파일을 업로드한다, 다운로드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지만 푸시 풀은 사실은 GitHub 수업을 안 들으시면 그렇게 많이 용어를 쓰이질 않아요. 근데 Git과 GitHub에서는 다운로드, 업로드라는 용어를 안 쓰고 푸시와 풀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자, 원격 저장소와 지역 저장소의 명령 add와 commit을 좀 알아볼게요. 자, add와 commit이라는 것은 지역 저장소 내부에서 또는 원격 저장소 내부에서 각각 일어날 수 있는 명령어들이에요. add와 commit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버전 관리를 하기 위해서 commit이라는 걸 한다고 했잖아요. commit. 근데 commit을 하기 전에 반드시 add가 선행돼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습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자, 푸시와 풀의 활용을 다시 한번 보면, 자, 푸시는 원격 저장소에 올리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내 PC에다가 지역 저장소에 파일을 수정하거나 업데이트를 하는 작업을 계속 하다가, 자, 이 작업이 완료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공개해도 되겠어 라고 한다면 푸시를 통해서 원격 저장소에 내용을 올려주는 거를 우리는 푸시라고 합니다. 푸시. 반대로 풀이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가 하다 보면 원격 저장소 자체를 수정할 수도 있어요. 특히나 이걸 여러 명이 사용한다고 한다면 그럴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원격 저장소에 수정 반영을 해놨어요. 그럼 그 수정 반영해 놓은 거를 내가 다시 그 내용을 지역 저장소에 반영을 시켜야 돼요. 그럴 때는 원격 저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작업한 파일을 지역 저장소로 풀해온다, 가져온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 풀을 씁니다. 그렇죠? 풀. 그래서 푸시, 풀.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용어가 나중에 깃에 그대로 명령어로 쓰여요. 명령어로. 네. 자, 깃은 우리가 하나의 소프트웨어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사실 상품명이에요. 깃이라고 하는 게, GIT라고 하는 게. 근데 바로 버전 관리 시스템 소프트웨어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상품명이 깃이에요. 그럼 다른 것들이 뭐가 있느냐? 여기 있는 것처럼 CVS나 SVN이나 그 다음에 머큐리얼이나 바자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깃을 통해서 버전 관리 시스템을 학습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버전 관리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 흐름에 따라서 파일 집합에 대한 변경사항을 추적 관리하는 게 바로 버전 관리다라고 하는 거죠. 자, 버전 관리는 그럼 왜 필요하느냐? 자, 우리가 파일을 버전 관리를 안 하면 결국 라스트 버전만 남는 거잖아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느 시점에 파일이 어땠는지, 내용이 어땠는지 이런 걸 파악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이후에 어떤 일을 했는데 한 하루 정도 일을 했는데 일을 잘못했네. 그럼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게 버전 관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과거에 이 파일이 수정했는데 이거 누가 수정했는지 이런 걸 다 알아볼 수 있는 게 버전 관리예요. 그래서 과거 지점의 버전으로 돌아가서 누가 무엇을 수정했는지 다 파악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버전 관리 도구의 인터페이스 방식으로는 CLI 방식과 GUI 방식이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또 공부할 게 뭐냐면 이걸 통해서 working folder, working tree, workspace 이런 데 내부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바로 CLI나 GUI 도구를 통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커밋은 저장소의 현 상태를 저장하는 행위이자 하나의 명령어 이름이에요. 커밋이. 그다음에 헤드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가장 최근 last commit을 가리키는 포인터입니다. 그다음에 git repository라고 하는 거는 파일이나 폴더 버전 관리를 위한 관련 파일을 저장해 두는 곳인데 이 git repository를 내 PC에 관리를 하면 local repository, 이걸 서버에 두고 관리를 하면 remote repository, 원격 저장소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원격 저장소와 로컬 저장소를 서로 연결을 해놔야 돼요. 연결.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푸시와 풀 같은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오죠. 그래서 로컬 저장소와 원격 저장소를 이 푸시와 풀을 통해서
서로의 데이터를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기가 좀 요 그림상에 요 상단에 있는 요게 로컬이 아니라 이게 원격입니다. 원격 저장소에 올리고 원격 저장소에 있는 걸 내리는 거죠. 여기가 로컬 저장소는 맞고요. 여기는 원격 저장소입니다. 자, 오늘 첫 수업에서는 1교시에서는 여기 버전 관리 개혁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